자기야의 박주희 씨가 열심히 불러준 노래 왜 그랬을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21일까지입니다. 02로 시작된 전화가 와서 라디오 들으시는 거 질문 주시면 YTN 라디오 들으신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슈앤 피플을 들으신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정채원입니다. 네, 잘 채운 뉴스의 정채운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네. 이제 세 분이 되니까 좀 마음이 그러니까, 편해지네요. 어제 하루 힘들었어요. 네, 부재가 느껴졌습니다. 네. 공간이 아이고 컸어요. 죄송합니다. 자, 폭염 관련 내용이군요.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죠. 네, 벌써 작년 같은 기간 2배만큼 늘었고요. 아이고. 네. 명수로 치면 1000명에 육박합니다. 어우, 네. 사망자가 또 잇따르고 있죠.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 질환 사망자가 23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3명 중에 2명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장소로는 논밭이 압도적으로 네. 많았는데요. 네. 참 땡볕 아래 논밭일 안 하실 수는 네. 없겠지만 굉장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한낮에는 최대한 야외 활동 피하시고 물도 자주 드시고 양산이나 모자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직 여름 한참 남았으니까요. 네. 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더위에 시달리는 건 동물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가축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 축산 농가가 요즘에 가축들한테 비타민과 염분이 든 영양제도 먹이고요. 네. 사료에 얼음도 섞고 네. 축사에 쿨링패드와 스프링클러까지 설치하면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참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폐사한 가축이 약 13만 8천 마리인데요. 작년 그럼. 같은 기간에 3배나 되는 숫자입니다. 네. 네. 또 깻잎 인삼처럼 그 더위 약한 작물을 키우는 농가들은 잎이 타버릴까봐 식물용 선크림이라는 게 있대요. 그걸 뿌린다고. 어머나. 예, 네. 그걸 세상에. 뿌리면 이제 빛을 반사하는 시기인데 저런. 네, 참 그렇게 힘겨운 상황이고 사람 동식물 가릴 것 없이 이래저래 견디기가 힘겨운 여름입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그런 지금 상황인데 네. 이렇게 날이 더운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그냥 스콜처럼 싹 그냥 폭우가 퍼부었어요. 저 식당에서 밥 먹다가 집 못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어마어마한 깜짝 양이더라고요. 놀랐어요. 여의도에 시간당 65mm가 내렸는데요. 네. 그냥 이거는 갖다 붓는 거죠. 그냥 붓는 예. 거예요. 그냥 붓는 거. 아니 하루에 65mm도 많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어제 또 하필 퇴근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네. 그렇게 네. 쏟아지면서 서울 서남권엔 호우 경보, 네. 경기 여러 지역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었죠. 네. 곳에 따라서 시간당 30에서 50mm인 줄 알았는데 여의도가 65mm라니 아유, 깜짝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네. 천둥 번개까지 동반이 됐고요. 또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저런. 지하철 1호선은 한때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네. 네. 지하차도 여러 곳 또 통제될 정도였습니다. 네. 네. 또 그 경기 평택 청부급 지역에서는 음. 시간당 47.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주상복합 건물이 물난리를 겪었어요. 네. 저런. 건물 안까지 계단까지 물이 다 들어찼고요. 아, 저런. 엘리베이터 멈추고 지하 주차장도 잠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상가 쪽 배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누수가 생겼다고 추정이 네. 되는데요. 입주민들은 1시간 내린 비에 피해가 이렇게 크면 네. 앞으로 태풍 더 크게 오면 어떻게 하냐라면서 그쵸. 걱정이 컸습니다. 네. 네, 아직 여름이 한참 남았고 비슷한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어서 네. 걱정이 큰데요. 그러니까요. 네, 당장 오늘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또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엔 폭염 경보가 네. 발령 중입니다. 또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에는 한때 또 적게는 5, 많게는 60mm 소나기 쏟아지겠고요. 이번 주반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거란 예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게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전 세계 85개 도시의 일평균 기온을 분석해봤는데요. 네. 1년 중에 214일을 더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와. 전 세계 국가에서 여름이 1년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네. 그러네요. 네. 또 일평균 기온이 32도가 넘어가는 혹서기 일수로 따져보면 그리스 아테네 무려 145일로 1위였고요. 네. 어떻게 살아요? 서울은 94일이었습니다. 야. 서울도 1년 중 3개월인데요? 4분의 1이 어. 푹푹 찐다는 뜻이죠. 큰일이다. 이런 소식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게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구온난화의 속도도 엄청 빠르다고요? 네, 지구온난화가 현재 10년마다 섭씨 0.27도씩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세기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확연히 가파르고요. 해수면 온도 또한 과학자들 예측보다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각국 대응이 많이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인데요. 네.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폭우, 가뭄, 산불 같은 극심한 재난들이 더 자주 발생을 하죠. 네네. 네, 피해는 우리 모두 특히 또 취약계층에게 돌아갑니다. 수많은 기후 난민도 생기고요. 네. 네. 네, 이미 현실이 된 기후 위기에 대응할 복합적인 전략이 하루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관련한 주의 처분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합니다. 방통위원장은 정식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활동했는데 앞으로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한국이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죠. 네,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을 결국 더 내라는 압박이겠죠. 네, 트럼프가 2019년 1기 집권 당시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거 자체 과장이 좀 많았어요. 네. 실제로 그때 50억 달러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네, 맞아요. 이마저도 그때 한국이 낸 분담금의 5배 이상을 요구한 거였고요. 네. 또 주한미군 규모도 계속 그러니까 2만 8천 명인데 4만 5천 명이라고 또다시 잘못 부풀려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바뀌고 또 과장을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블러핑 전략을 쓰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략이 참 뭘지 저도 궁금한데 네. 그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고 네네. 양국 간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협상력을 더 높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가 지난 대선 경선 때도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죠.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인 적이 있었죠. 네. 네. 네, 무역 협상 플러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까지 더해져서 우리 앞에 놓인 외교 고차 방정식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증시 사기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서 주식을 팔게 한 뒤에 네.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사들여서 2천억 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네. 함께 연루된 하이브 전 간부 3명도 같은 조치를 받게 됐고요. 네. 네, 검찰 고발이 그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해요. 네. 네, 금융당국이 방 의장 혐의가 그만큼 무겁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고 큰 손해를 끼쳐서 혐의가 가볍지 않고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금융당국이 주요 인사에게 강한 제재를 내린 케이스라 그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방 의장 입장은 어떤가요?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불공정 거래 아니라는 네.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방 의장 행위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178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그 주가 조작, 시세 조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했었죠. 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네, 그렇죠.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법적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잘 채운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연결해야 될 시간이 임박해서 일단 가는 데까지는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저께 경기 광주에서 10대 여학생이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모녀가 결국 숨졌다고요. 네, 10대 A양이 옥상에서 투신했고 지나가던 모녀와 남성 1명 등 3명을 덮쳤죠. 그랬죠. 네, A양과 딸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어제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옥상문을 열어둬야 하는지도 논란이 그러니까 다시 그렇구나. 되더라고요. 채워야 되는지 네. 열어야 되는지. 예, 우선 현행법상 옥상문은 닫힌 상태로 둘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잠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옥상이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입니다. 네. 네. 네, 네. 아. 그
지난 1월에도 경기 성남 분당상가에서 불이 났을 때 시민들이 그래서 옥상에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특히 고층 건물일수록 네. 그 대피 공간으로서 옥상의 중요성이 더 커지죠. 그렇죠. 하지만 투신, 추락사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상가 옥상은 아파트보다 출입 통제가 느슨해서 외부인 접근이 쉽고요.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큽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저희 네. YTN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원 출석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막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했고 차량에서 곧 내릴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모두 응했고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죠. 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있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인데요. 기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현장의 목소리 저희 들어보겠습니다.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은 관련자들 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지시했느냐라는 등의 기자의 질문에 오늘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오늘 심사가 열리는 서관 322호 법정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오늘도 네, 이제 옥상 문을 닫느냐, 잠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하시다 중간에 잠깐 현장 연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광주에서 일어난 투신 사고를 계기로 옥상문을 여냐 잠그냐 문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옥상문을 아예 잠그는 식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동 개폐 장치나 센서 같은 기술을 더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엔 닫힌 채로 유지를 하되 네. 비상시에는 바로바로 열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전 남편과 혼인 기간 중에 냉동해 둔 수정란으로 아이를 임신해 논란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가 그 냉동 수정란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직접 내렸다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무게는 본인이 감당하고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한 게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장 큰 쟁점이 어떤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그렇구나. 현행 생명윤리법상 배아 생성 의료기관이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게 규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배아를 이식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요. 네. 즉 이번 이시영 씨 사례가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좀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인 그러네요.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연예인 특혜 의혹도 제기가 되는데요. 네. 배아 이식을 할 때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고 보통 부부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게 네. 일반적이라고 해요. 네. 게다가 전 남편이 친부로서 아이의 상속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서 향후 더 법적 다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연일 폭염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등줄기에 요즘처럼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때엔 이것만큼 간절해질 때가 없죠. 네, 상체를 굽혀서 엎드린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허리부터 등, 목까지 물로 쫙 끼얹는 샤워 방식인데요. 뭐 오래 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 순간 짜릿한 시원함을 느끼기에는 더할 나이가 여자들은 없는데요. 이거 하긴 않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주로 남자들이 엎드려 하죠. 뻗쳐 원상복격 맞아요. 아니죠? 예. 자, 네. 영양가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는 흐르는 물로 이제 등과 머리를 씻는 간이 샤워 형태죠. 네. 지역에 따라서는 이거를 목물이라고 해요. 목물이라고 하는데 등물이라고 안 하고요? 목물이라고 하는 전 때가 있어요. 등물로 배웠는데. 지역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나 보네요. 서울이시죠? 네. 자, 이게 이제 엎드려 뻗쳐 자세가 좀 비슷한데 이게 장소가 있어요. 수도가 펌프 옆이거나 펌프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야외 수도꼭지 옆에 엎드려야 돼요. 맞아요. 바다는 물로 해도 되는데 네. 덜 시원해. 예. 맞아요. 그죠? 예. 이제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엎드려서 일어났는데 바지가 젖어 있는 바지까지 거예요. 젖어요. 예. 방금 이제- 상상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이 자세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 아주 맞아요. 힘들어요. 예. 예, 최수영 씨 힘드시죠, 이 자세는? 아니, 이제는 어려워요. 젊을 때는 했어요. 군대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이게 과거 욕실이 없을 때 네. 여름이면 동네에서 흔히 보던 풍경인데
하여튼 이 물이 내려가는 방향은 등에서 목까지 갑니다. 등에서 목까지. 아, 네. 등물이기도 하고 목물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디고의 노래 준비했어요. 여름아 부탁해. 부탁해. 아이고.